자, 개념 58번 음함수의 미분법. 자, 음함수의 미분법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과적으로 보면은 별게 아닌데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거든. 약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음함수가 뭔지가 궁금하잖아, 그지? 음함수가 뭐야 도대체? 우리 보통 함수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자, y는 뭐 x의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그리고 3차 함수라고 부르죠. 3차 함수. 그리고 y는 자, 2배의 뭐 sin 3x 뭐 이런 게 있으면 sin 함수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꼴로, y는 fx꼴로, 좌변에 y가 가고 오른쪽 x와 관련된 항들이 모두 다 오른쪽에 오게 되는 이런 모양으로 생긴 함수를 우리는 지금까지 함수라고 불렀는데, 이 녀석은 원래 이름이 양함수야. 양함수. 이게 원래 양함수. 양함수고, 음함수는 뭐냐면 이거 저렇게 안 생긴 거.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으로 배운 게 이런 게 있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 이거 뭐예요? 이거 원이잖아. 원의 방정식이잖아.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이란 말이야. 원. 해볼까? 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자, 원이 된다.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이런 건데, 여러분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래프.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 아니죠. 그치? 우리 고1 때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정리했었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정의역 하나에 치역이 하나씩만 연결이 돼야 돼. 하나씩만. 이렇게 양다리가 걸쳐지거나 아니면 아예 선택을 안 하거나 이러면 안 돼. 그치? 근데 이런 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우리 함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해 볼 때 우리 여기다 이렇게 세로선 거본다 했잖아. 여기 x값 하나에다가 y값이 몇 개가 대응되고 있어? y값이 이렇게 2개가 대응되고 있지. 이러면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건 함수가 아닌데, 사실은 함수가 아니다가 아니라 더 정확한 얘기는 양함수가 아니다. 양함수가 아니다. 이런 건 양함수가 아니고 음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런 걸. x하고 y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식, 자취. 얘를 음함수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쌤 이거는 함수는 아닌데 이걸 함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원의 방정식도 만약 제한 조건이 붙으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4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단 x는 뭐 마이너스 1부터 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리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 이렇게. 그럼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요거 말하는 거 요렇게 되는 요 범위고, 여기 1부터 여기 마이너스 1까지 요 범위가 되는 거고, 요 밑에도 있는 거죠. 근데 y는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다시 최종 범위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이러면 x 하나에 y 하나가 대응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붙을 경우 함수의 모양을 가질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이 녀석을 y는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y제곱은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그죠? 그럼 y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이게 양함수가 안 되는 이유는 요 새끼 때문이죠, 요 새끼. 여기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개로 나오니까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결해주는 조건만 하나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함수가 될 가능성은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렇게 해서 제한 범위가 존재할 때 함수의 모양을 띌 수 있다는,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음함수라는 표현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 우리 보통 음함수라고 하면 그 음은 음수를 뜻하잖아, 우리 수학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와닿지 않는 거지. 이게 음자가 음지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좀 느낌이 어떻죠?
언더그라운드 영어 썼어요, 이 자식이. 자, 어쨌든 음지라고 하면 뭔가 이게 숨겨진 뭐 이런 거잖아. 이게 그런 말인 거예요. 함수는 함수인데 제한 범위가 약간 숨겨져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저걸 음함수라고 부르는 거거든. 양함수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함수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요?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y는 fx꼴로 되어 있는 녀석을 우리는 양함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x와 y에 대한 관계식인데 저게 y는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냥 f, x, y 이퀄 0의 꼴. 그러니까 x하고 y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이퀄 0으로 만드는 이런 섞여 있는 꼴. 뭐 아무거나 해봐도 되지 뭐. 뭐 이런 거. x 세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뭐 2x-7 이퀄 0.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이렇게 생긴 게 나오면은 이거는 y는으로 물론 표현이 되겠지. 나머지 다 넘겨서 x로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양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거 자체는 이제 음함수가 되는 거다. 이해가요? 그럼 이제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은, 쌤, 그러면 이거 그냥 다 y는으로 바꿔가지고 양함수로 바꿔서 풀면 되는데 굳이나 이거 음함수로 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앞에 매개 변수를 할 때도 x하고 y가 t로 이루어져 있으면 관계식을 찾아서 y는으로 표현하면 그냥 그걸 하면 되지. 굳이 매개 변수로 하는 미분이 필요 없었지만 그렇지 않았지. 그죠? 예를 들어봤듯이 도저히 이게 표현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음함수의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도저히 y는의 양함수꼴로 표현이 안 되는 형태들이 있어. 이를테면 뭐 x제곱 더하기 뭐 3xy가 있고 마이너스 y의 5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1 이퀄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 y는으로 어떻게 고쳐? 이게 뭐 옮기고 뭐 하고 하려면 y가 이렇게 1차식으로 딱 이렇게 하나만 있어야 뭘 어떻게 해보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건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이런 녀석들은 음함수를 양함수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음함수 자체 내에서 dx분의 dy 이 도함수는 구할 수 있다. 또 이런 컨셉인 거야. 알겠어요? 자, 요거 컨셉을 잡고 요거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여기 보세요. 우리 앞에서도 한 번 배운 적이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 여기까지 이제 음함수 소개였고 내가 y를 미분할 거야. y를 미분할 건데 어떻게 미분할 거냐면 자, y를 미분할 건데 저걸 x를 미분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럼 저 y를 그냥 1이라고 쓸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지? 1이라고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 y라는 녀석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이걸 1이라고 쓰지. x로 미분하면 저거를 1이라고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다고? 요 y 자리를 뭘로 보자 그랬어? 요 y 자리를 fx로 보자고 했지. fx로. y랑 fx 똑같은 거니까 fx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f'x. fx 미분하시면은 f'x가 되거나 또는 뭐 dx분의 dy가 되거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y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1이 되는 게 아니고, 알겠죠? 1이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써야 된다고? 요렇게 쓰거나 요렇게 써야 된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여기를 쌤 뭐라고 쓸 거냐면 그냥 요렇게 쓸 겁니다. 물론 다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y를 미분했다고 써도 좋고 이걸 f'x라고 해도 좋고.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뭘 해볼 거냐면 이번엔 y 제곱을 미분해 볼 거야. 자, y 제곱을 미분해 볼 거야. 잘 보세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 y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요거를. 그러면 다시 이걸 2y라고 쓸 수 있다고 없다고? 쓸 수 없다고. 그건 y를 미분한 거니까 얘를 2y라고 쓸 수 없어. 그래서 얘를 뭘로 볼 거다? 얘를 fx에 뭘로 본다? 제곱으로 볼 거다 이거지. fx의 제곱으로 봐서 그럼 fx의 제곱을 미분하면 우리 어떻게 되지? 불러봐. 합성함수니까 2배 fx가 되고 그 다음에 안에 걸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하는 거지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y로 표현만 하는 거야. 요거를 y로 표현만 하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2배 fx 대신에는 y를 써도 되지. 괜찮죠? y랑 fx 똑같은 거니까 f'x 대신에 누굴 써도 돼?
그렇지. y 프라임 써도 되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써도 돼, 그러면? 이 y를 적고, y 프라임 대신에 얘를 적어도 상관없지. 괜찮나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미분. 요렇게 하면, 하나 더.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거 해볼게. 뭐 해볼까? 사인. 사인 y를 미분해보자. 사인 y를 미분할 건데, x로 미분할 거야, x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코사인 y라고 쓸 수 없다고. 코사인 y라고 쓸 수 없고,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 사인 y를 뭐라고 받아들인다? 사인 y 대신에 누구? fx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인 fx 미분하면 얘가 코사인 fx가 되고 합성된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준다고. 그래서 이걸 써보자고. 이걸 써보. 이제 한 번에 써볼게.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사인 y를 x로 미분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 코사인 y 곱하기 뒤에 dx분의 dy 이렇게 붙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 이해가요? 이해가면 다행이에요. 이걸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거 이해시키기가 어렵거든. 이걸 이해시키고. 선생님이 이거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게 제일 잘 이해가 가는 것 같아. 요 설명이. 그래서 이거 보면, 다 이제 해놨어.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봐봐. y를 미분하면 dx분의 dy가 되는구나. 자, 이제 결론이야, 결론. y제곱을 미분하니까 얘가 됐는데, y제곱을 원래 y를 미분하면 2y인데, 2y는 그대로 가는데, 요게 붙는 거구나. 요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원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계산하기 좋으니까. 얘도 sin y가 있어. 근데 이걸 x로 미분을 한 거야. 그러면 sin y의 원래 미분은 뭐야? y로 미분한다면? 코사인 y죠. 그걸 해놓고, 그 옆에다가 dx분의 dy를 붙이는구나. 이해가? 자, 그러면 해봐, 이제. 잘 봐. 잘 보세요. 뭐 할 거냐면,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때,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때, 여기서 이걸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지금 이거 뭐 하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뭐 하라는 얘기지? y를 미분하라는 얘기지. x로. 그죠? 그럼 이쪽은 이렇게 되겠지. 만약에 이게 그냥 dy면 y를 미분하라고 하면 이건 1이 되겠지. 근데 x로 미분하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없고 그냥 y 프라임이라고 밖에 못 쓰잖아. 그리고 이쪽을 미분하는 거죠. 이쪽을. 근데 얘는 지금 뭐로 돼 있어? t로 돼 있지. t. 얘도 t로 돼 있지. 얘는 1로 돼 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x는 쉽네. 그냥 이거 미분하면 되네. 근데 얘네가 문제인 거잖아. t로 돼 있는데 x로 미분하라고 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그냥 요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불러봐. 어떻게 돼?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2t 곱하기 합성된 거죠.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한다. 2. 맞아? 대답해야지. 맞아? 그리고 뭐 해줘야 돼? 그리고 이걸 한번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일로 와봐. 자, 여기 봐봐. y로 되어 있는 식을 x로 미분을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얘를 그냥 미분하고 뒤에다 뭘 곱한다고? dx분의 dy를 곱한다고. 그러니까 t로 되어 있는 식인데 x로 미분을 하니까 일단 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이번엔 dx분의 dt를 곱하는 거지. 여기는 dy를 곱했고 y였기 때문에. 오케이? 이런 원리라면 뒤에 있는 3t는 미분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냥 이 자체를 미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뒤에다 뭘 곱한다고? dx분의 dt를 곱한다고 이렇게. 그리고 뒤에 있는 x는 그냥 x였기 때문에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괜찮을까? 미분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 다시 하나 더. 자, 하나 더 해볼게. 아니, 변수로 치고.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해보자, 요거. x 세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x 마이너스 7 이퀄 0. 자, 이 식의 양변을 미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미분한다고 생각하면 x로 미분하는 거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불러봐 빨리.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x의 제곱. 그냥 미분하면 되지. 자, 요거 곱미분이지. 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인데 뒤에가 y잖아. 뒤에가 y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지? 뒤에 거 미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녀석은 다시 플러스 2 미분하면 0. 오른쪽 0이니까 미분하면 0.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양쪽을 미분하면. 알겠어? 근데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 결국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아니 그러니까 쌤 x는 그냥 x로 미분하고 x 아닌 건 dx분의 d 뭐를 곱하기만 하면 되네요. 맞아. 그게 맞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는 다 잊어버린다고 나중에.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잊어버리고 그냥 연산을 그렇게 하는 것만 기억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란 얘기야. 왜 그런지 쌤이 설명해 줬잖아. 그치? 왜 그런지 설명해 줬다. 이걸 풀어서 쓰면, 이 y들을 x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전부 다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걸 한 번은 이해하라는 얘기지. 자, 문제를 풀고 필기할게요. 문제를 풀고. 자, 첫 번째 문제 봐봐.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axy 더하기 b 이퀄 0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거 위의 점이래. 위의 점. 이거 위의 점 1,2에서 미분 계수가, 자, 미분 계수가 10분의 1이다. 자, 계산해봐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보자. 일단은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1,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집어넣읍시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여기다 1, 2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b 이퀄 0.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왔고, 자,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쟤를 미분할 거란 말이야. 보세요. 자, 요거 이제 미분한다. 미분하면 x 세제곱 미분하면 얼마? 3x의 제곱. 자, 요거 잘해야 되겠지. 요거 y 세제곱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3y의 제곱인데 어떻게 한다? dx분의 dy를 한번 곱해줘야 된다. 요 얘기고. 자, 뒤에 거 이제 다시 곱미분 나왔습니다. 곱미분 더하기. 자, 요 a는 상수니까 그냥 남겨두고 요 곱미분 미분하자. 앞에 거 미분 1, 뒤에 거 그냥 y 더하기,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 1인데 다시 dx분의 dy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y를 미분한 거니까. 이해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b는 미분하면 없어지겠지. 이걸요. 자, 그런데 어디서 미분 계수였냐면 1,2에서였으니까 x에다 뭐 집어넣고? 1 집어넣고, y에다 뭐 집어넣고? 2 집어넣고, x에다 1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고. 식 다시 한번 쓸게. 그럼 여기 3 되고 여기는 플러스 3, 4, 12 곱하기 dx분의 dy 플러스 a 곱하기 이쪽에 2고요, 이쪽에 더하기 dx분의 dy 이퀄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나요? 이제 미지수 몇 개 있죠? 미지수 몇 개 있어? 요 a하고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얘인 거지. 요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10분의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dx분의 dy가 바로 10분의 1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미분 계수가. 얘가 이걸 구하는 거잖아. 우리 목적이 지금. 그치? 그럼 요 10분의 1 집어넣으면 이제 미지수 a만 남으니까 a 하나 딱 집어넣으면 ab 나오겠죠.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 자, 한 번 더 해볼게.
좀 신기하죠? 그지? 네, 뭔가 그런 느낌 있지. 아, 수투에서 미분 배울 때 좀 어려웠는데, 진짜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구만? 막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 그죠? 고작 다항함수 미분하는 거 가지고 미분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고 있었으니. 우리 문과 학생들 그러고 있겠죠, 지금도? 자, 두 번째 문제에 별표 치세요. 두 번째 문제에 별표 치세요. 자, 서술형 문제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20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0이래. 20이고 사다리의 중점, 여기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다는 얘기고, 사다리와 지면이 만나는 지점 Q, 여기를 Q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다리와 벽면이 만나는 지점 여기를 R이라고 한대요. 여기를 R이라고 하고, 사다리가 지면을 따라 미끄러질 때, 야, 얘가 이렇게 미끄러지나 봐, 이렇게. 그렇게 미끄러질 때 다음을 구하여라. 사다리 굵게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고, 첫 번째 문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여기에 지면과 벽면이 만나는 지점을, 여기를 원점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면을, 여기를 지금 X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벽면을 Y축이라고 한대.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OQ의 길이, 요 길이 자체를 다시 X, 그리고 X미터, 그 다음에 Y, OR 요거를 Y. 요렇게 할 때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네. 자, 이제 미분이랑 상관이 없어. 자취를 못하면 꽝인 거야, 이거. 자취. 우리 늘 괴롭히잖아, 우리를. 그죠? 우리 자취를 설명할 때마다 쌤이 얘기하는 게 내 예제가 뭐야, 늘. 쌤이 자취에 대한 설명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게 도형의 평행이동이야. y는 fx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가면 왜 뺀 것처럼 보이느냐. 기억나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어. 근데 이게 x축의 방향으로 a만큼을 가. y축의 방향으로 b만큼을 가. 그러면 이 모양은 분명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x 대신에 x-a를 넣고 y 대신에 y-b를 넣는다, 그지? 맞아요?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그랬잖아. a만큼 가는 거고 b만큼 가는 건데 왜 가는데 왜 빼냐 이거야. 점은 x, y가 있어. 근데 똑같이 a만큼 가고 b만큼 가면 어떻게 표현해? 당연히 값만큼 더하게 되지. 이렇게 되지. 근데 왜 도형일 때는 이렇게 빼냐고. 이게 사실 빼는 게 아니라 자취의 방정식의 원리상 표현하면 뺀 것처럼 보인다야. 뺀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모르는데? 표정이? 승기가 모르는 표정인데 이거? 나는 모르는데? 이거 모르면 우리 영상 찾아봐. 알겠죠? 고등수학 고1 때 배우는 거야. 고등수학 상에 그 도형의 평행이동 찾아보면 있어, 영상. 그거 찾아보면 그때도 쌤이 설명했다고. 이걸 이해해야 그때도 똑같아. 그때도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우면 돼. 점의 이동은 더하고 도형의 이동은 뺀다. 외우면 되지. 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걸 빼는 걸만 알면 도형의 이동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하면 자취의 방정식을 절대 이해 못해.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절대로 개념 공부할 때는. 자취의 방정식은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관계를 가지고 새로운 녀석들의 관계를 찾는다. 자취의 뜻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잖아. 지금 문제는 이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찾고 싶거든. 그러려면 일단 점 P의 x좌표, y좌표가 있어야 뭐 관계를 찾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네들을 쌤이 A, B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얘네들의 관계를 찾을 거야. 알겠지? 자, 찾아보자. 일단 기존의 관계. 기존의 x하고 y는 어떤 관계가 있죠? 기존의 x하고 y는 어떤 관계가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의 제곱이라는 관계가 있지.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00이라는 관계에 있다. 이건 기존에 알려준 관계. 내가 찾고자 하는 관계는 이 P점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 그래서 이제 쟤를 불러다가 이거 얘기 생각나잖아. 야, A 너 일로 와봐. 너 정체가 뭐야? 이거 기억 안 나? 니네 무슨 관계야? 아무 관계도 아닌데요. 막 고문하고 막 뭐야, 나만 신났어? 왜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이거 내가 기억에 남으라고 막 볼게요. 자, A는 뭐라 그랬지? 요 P점이 뭐라 그랬지? P점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잖아, 중점. 여기 길이 이렇게 같았으니까, 그지? 중점이라고 했으니 사실은 P는 뭐인 거야? 여기 X좌표 0하고 여기 X좌표 X를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눈 거니까 이 A라는 좌표는 결국 뭐인 거다? 2분의 X인 거다. 그죠? 저 B라는 좌표는 뭐인 거다? 2분의 Y인 거다. 중점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네들한테 물어보는 거지. 야, A, B 니네 무슨 관계야? 저희는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에이, 무슨 관계야? 저희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냥 때린다고 이렇게. 때리고 뜨거운 물을 얼굴에 붓고 손톱 밑에 이쑤시개를 집어넣고 발톱을 하나씩 빼고 막 이렇게 이게 막 이러잖아 지금. 오, 이쑤시개 손톱 밑에 그걸 기억하라고. 그걸 일부러 내가 그 예를 드는 거잖아. 얼굴에 뜨거운 물을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거 까먹지 말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얘네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는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 얘네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부는 거죠. 부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또 소환하는 거지. 야, XY 이리 와. 얘네 XY 온단 말이야. XY 딱 고문실로 딱 들어오고 조사실로 딱 들어왔는데 조사실로 딱 들어오니까 A하고 B가 얼굴에 온통 화상이고 손톱이 없고 발톱이 없고 다 빠져있다 이거지. 손톱 밑에 막 이쑤시개 막 이렇게 박혀있고 막 이렇게 쫄죠. 바로 분다 이거야. 야, X, 예! 막 이렇게. 야, X, 예! 너 정체가 뭐야? 아, 저는 EA예요. B, Y, 예! 넌 정체가 뭐야? 저는 EB입니다. 쉽게 가는 거죠. 니네 무슨 관계야? 아, 저희 제곱해서 더하면 400 되는 관계죠. 바로 보는 거죠. 그래? 그럼 너랑 같은 거고 너랑 같은 거니까 니네도 그런 관계겠네? 맞죠? 이렇게 가는 거라 하죠. 자취 방식 문제 푸는 원리야, 이게. 그래서 2A를 제곱하고 2B를 제곱하면 400이 되는 관계가 그대로 성립한다. 그런데 앞에 4가 있으므로 4를 날려주면 결론이 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뭐다? 100인 관계가 AB였죠, 우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00인 관계가 바로 A, B의 자취이다.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원리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취의 방정식의 원리는 뭐다? 기존에 있었던 관계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좌표의 관계식을 찾는 것.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원리다 이거지. 나온다고. 중요하다고. 알겠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8,6에서 도형의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 접선의 기울기가 뭡니까? 접선의 기울기. 그래, 순간 변화율. 결국 미분하란 얘기잖아. 미분하란 얘기인데 뭐 하라고요? 뭐하래? 8,6에서 그랬잖아. 8,6에서. 하면 되지. 해보자. 미분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불러. 여기다 할까? 자, 저걸 우리 이제 X로 다시 바꿔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0이라고 이렇게 노멀하게 놓고 이걸 미분하면, 자,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불러봐. 그렇죠. 2X 더하기 2Y 그냥 쓰면 안 되지? 그렇지. dx분의 dy를 써줘야 된다 이거죠. 이쪽을 미분하면 0 되는 거지. 100은. 그럼 이건 양쪽 이렇게 날려도 되겠네? 됐어? 근데 x하고 y가 어디일 때 하라고? 어디일 때 하라고요? 8하고 6. 답이 나오겠죠. 이걸 구하면 되는 거지. 되겠나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잠깐. 8,6에서 도형의 그은 접선이네? 지금 이건 뭐죠? 위의 점 8,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오, 큰일 날 뻔했네. 해보자. 그죠? 원 밖에 있는 한 점. 이거 원이잖아, 지금. 그죠? 원 그려볼게. 이렇게 원 그려놓고.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물론 대입해봐도 되지만 한번 그림상으로 확인해보자는 얘기지.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원. 그죠? 확인 한번 해보자. 이거 또 나중에 쌤이 지금 이거 8,6 집어넣어도 답은 답인데 이거 이렇게 풀었다가 여러분들 또 문제 풀 때 실수할까봐 해주는 거야. 자, 이렇게 써놓고 우리 지금 요거야. 여기까지 된 상태죠?
8,6에서 여기에 그은 접선이니까 8,6이면은 10이니까 8, 6 직각삼각형 성립하는 거지. 맞나요? 이렇게 논다고 하면 여기쯤에 지금 8,6이 이렇게 있는 거네. 괜찮죠? 8 집어넣으면 64고 6 집어넣으면 36이니까 100 맞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그은 접선 요 기울기 말하는 거네. 여기.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8,6이 저 원 위의 점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게 일부러 얘기 안 해주겠지. 왜냐면 그러면 자체 방정식이 예측이 되니까. 이 두 문제를 연달아 내려면 얘기 안 해주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방정식을 그려서 만들어서 이 자치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 반지름이 이게 10인 원이 되고 8,6은 요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렇게 접선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8,6을 이렇게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냥 문제만 맞춘 거라고 하면 여기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서술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공부해 놓는 게 좋죠. 되겠어? 오케이?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 음함수의 미분은 앞에 우리가 쌤이 얘기했다시피 결론만 외우면 별게 아니야. 그죠? 그냥 x는 미분하고 y는 dx분의 dy 곱하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게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이 과정에서 여기서만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 것 같아. 왜 그렇게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왜 y제곱을 미분하면 2y로 안 하고 2y 옆에 dx분의 dy가 왜 붙는가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그렇다는 거야. 당연히. 사실은 당연한 거야. 이걸 fx의 제곱으로 놓고 해석을 하면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뒤에 fx의 도함수가 곱해지게 돼 있는데 이 도함수가 바로 dx분의 dy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한 번씩 붙게 된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이해가? 집에 가서 복습할 때도 자, 동영상 듣는 친구도 마찬가지야. 집에서 이거 복습할 때는 백지에다 해놓고 요거를 이렇게 써놓는 거지. 써놓고 내가 한번 해보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죠? 한 번만 해보면 되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고 우리 또 5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